그동안에 노력했던 성과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그걸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같이 고민하고 또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그죠? 저도 해외 전시에 많이 갔다 오고 또 여러분들 하는 업무도 하고 또 그동안 또 신입 직원들도 많이 들어왔죠. 신입 직원들도 들어오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걸 좀 내려놓고 한번 새로운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경제진흥원이 하는 일이 지금 우리 시대 흐름하고 맞는지 또 우리 경북도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맞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제가 이때까지 6개월 동안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이 이야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오늘 오후 시간에 김정훈 팀장 전략팀에서 우리 OKR이라는 우리 조직 목표 전략 미션을 만드는 그런 것도 할 건데 그런 거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여러분 의견도 듣고 제가 또 기업 현장을 가면서 기업인들 의견도 듣고 해서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우리 경영팀에서 마련했는데 즐기면서 그렇게 한번 또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어제 날짜 우리 경영기획본부장 우리 전재혁 본부장이 새로 오시는데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시죠. 예. 따로 뭐 오늘 오후 시간 있고 하니까 그때 또 인사하도록 하죠. 진행하면 돼요 계속. 자,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사항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경북 스타일 경북테크라고 있습니다. 제가 경북도에 공직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고 우리 진흥원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저하고 이제 우리 경제진흥원이 일을 하면서 해외를 많이 나갔습니다. 해외 박람회를 많이 갔죠. 지난해는 필리핀 갔고 1월 달에 라스베가스 CES 전시회를 갔고 2월 말에 MWC 갔고 각종 전시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거. 그러면서 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기업인들하고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던 거 그런 걸 한번 정리를 제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방향이 맞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어떻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는 취지 쭉 맥락은 스타트업이에요. 이 우리 진흥원이 지금 함께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기업들이 스타트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운이고 우리가 기존에 우리 경북의 많은 기존 기업도 지원하지만은 우리 경제진흥원이 함께 기존 기업들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스타트업하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을 봐서는 행운이고 왜 스타트업이 중요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사회가 정말 기술이 변하잖아요. 변하는데 스타트업 정신으로 이런 스타트업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포진해야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포항, 구미 스타트업이 많아야 되고 특히 또 우리 경제진흥원이 이런 스타트업하고 함께 일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너무 딱딱하니까 오늘 영화 한 편하고 스포츠 한 편을 준비했어요. 이걸 보면서 함께 한번 나눠봅시다. 예. 이거 여러분 봤을 건데 영화 간상이고 간상. 일단 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내가 세상을 다 품고 난 후에 늙음하게나 내려와 쉬는 것 아니겠어? 선생 같은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나는 좀 아깝소. 간성 본 사람 많죠, 그죠? 네. 이정재가 수양대원 나오고 거설을 일으킨 자들의 명면을 낱낱이 보았을 터인데 그 관상을 기록해 보았소? 기록하시오. 이 사람이 한 명이죠, 한 명이. 특징을 상세히 기록해두면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지 않겠소? 그날 당신들 얼굴에 어필난 거라도 있었던 줄 아시오. 영신 사기꾼 상도 있고 피고율 시민들은 백천상도 있고 그리 있는 상대상도 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얼굴들이었어. 헌, 그냥 수양은 왕이 될 사람이었단 말이야. 뭐?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됐어.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은 동결이지. 바람을 놓아야. 저 작동을 뭐 해가지고. 줄거리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 눌렀는데 아까 말하는 한명회하고 이정재가 수양대군으로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송강호라는 간상을 잘 보죠. 잘 보는데 수양대군이 영적 영광을 꾸밀 거라는 간상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는 못 봐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얼굴을 통해서 간상을 통해서 하나하나는 다 파악하는데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한 명의 묘락으로 수양대군이 자기 아들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도 한 명의한테 죽게 되죠. 그래서 한탄을 하죠. 내가 파도만 보고 바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 사람 한 사람 간상을 볼 수 있는데 시대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흐름하고 같이 호흡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이게 제가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쭉 다닌 그죠? 우리 강소기업팀하고 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죠? 1월 달에 CES를 갔다 왔습니다. CES를 갔다 와가지고 저희들 여기 가니까 전 세계 3,000개 기업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박람회가 CES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 생활하면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여기 진흥으로 와서 처음으로 가봤어요. 근데 정말 가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못 왔는데 올해는 정말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3,000개 기업이 오고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의 기업들도 우리 경제진흥원 주관으로 14개 기업을 모시고 가고 보스를 만들고 했고 또 포항 포스텍에서 41개 기업이 갔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또 혁신상을 받았고 제가 여기 가서 제일 감명 깊은 것은 뭔가 하면 이게 뭔가 하면 농기계 트랙터 존 디어라는 그 트랙터의 농기계 기계가 무인으로 가면서 그 실을 파종을 하는 거예요. 실을 파종을 하고 그것도 그냥 실을 그냥 파종하는 게 아니고 그 AI로 분석해서 그 실을 뿌린 데다가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공지능으로 실을 뿌립니다. 이 트랙터를 움직이는 것도 AI가 하고 그걸 실을 뿌려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남겠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에서 다음 때 분석해서 더 좋은 방법을 해서 이 농업의 뒷단에 농부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트랙터를 움직이는 AI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엔지니어 전문가가 붙어서 이걸 연구해서 이 큰 트랙터가 보면 뒤에 이렇게 날개가 있거든. 날개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한번 싹 지나가면 그냥 실을 다 파종하고 또 가면 물 뿌리고 비료 뿌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 AI.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낀 거는 그 3,000개 기업이 미국에 전 세계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소팀하고 도하고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 CES에 우리 좋은 스타트업을 데리고 가서 그냥 데리고 가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가면 혁신상을 받아서 IR까지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해서 지금 보통 작년 같으면 저희들 한 9월 달에 뭐 유력한 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모집하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4월 달에 모집이 들어갔죠. 그래서 좋은 스타트업을 미리 발굴해서 또
또 우리가 혁신상을 받도록 그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또 갈 건데 내년에 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또 이런 걸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MWC입니다. MWC 보면 우리 지사님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뒤에 보면 UAM이라고 했죠, 그죠? 우리가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했죠. SK가 이걸 전시를 하겠다고. 제가 이번 MWC 스페인에서는 이걸 가장 감명 깊게 봤습니다. SK가 왜 UAM을 하겠습니까? 통신회사잖아요, SK는. 저는 깜짝 놀라는 게 SKT가 통신회사인데 이걸 하늘을 나는 택시, 그러니까 UAM을 날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2030년 부산 엑스포 할 때 이걸 날려서 전 세계 관광객이 오면 무인으로 하늘을 나는 UAM을 가지고 동백섬을 관광시키고 이렇게 쭉 일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란. 그러니까 SKT는 통신회사인데 5G로 이 크다란 물체를 무인으로 하는 걸 계획하고, 근데 기계 만드는 거는 동체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이걸 운영하는가 중요한데 SKT가 이걸 하겠다고 자기들이 프로모션을 하고 지금 팔고 있어요. 지금 아마 국내 텔레비전도 광고하고 있죠, 그죠? 2030년에 이걸 날리겠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명 깊게 봤고,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인터 배터리. 이건 서울에 있었습니다. 왜 서울 전시회 갔느냐. 이때까지는 다 해외 전시회 갔는데, 근데 배터리만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합니다. 정말 여기 갔는데 3월달에 3월 15일에 갔는데 정말 우리나라 전시회 치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그것은 대한민국 배터리 전시장에 가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면 뭐 우리 말하는 LG 에너지, 엔쇼, 뭐 SK 다 있지만은 여기서 히트친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빈 것은 에코프로하고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우리 경제진흥원이 주관해서 대한민국 배터리 특구라는 관을 운영했죠. 그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러 왔어요. 포항 구미에 배터리 땅이 없냐고, 부지 없느냐고 문의를 정말 많이 왔어요. 아마 도에서도 그때 투자 실시해서 왔는데 이때까지 전시에 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라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왔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포항을 중심으로 구미, 우리 배터리의 좋은 기업들이 이미 다 포진하고 있고 여기 오면 뭔가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달라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갔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 또 우리 4월달에 고향에 모빌리티 쇼죠. 사실은 여기를 간 것은 사실은 모빌리티 쇼 하면 보통 차입니다. 차. 전기차 전시가 많은데 요번에 제가 간 것은 여기서 로봇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로봇. 현대자동차도 차도 전시했지만은 여기서 메인은 로봇이었어요. 로봇.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각종 로봇을 전시했어요.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꿈꾸는 것은 뭔가 하면 큰 모션 셔틀이 있고 거기에 조그마한 로봇들을 실어서 딱 내려주면 거기서부터 배달 로봇이 착 가는 겁니다. 그런 로봇을 여러 가지를 현대자동차에서 전시했어요. 그리고 이날 테슬라간에도 테슬라 전기 자동차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아시죠? 옵티머스 로봇이 여기 전시됐습니다. 옵티머스. 그리고 또 우리가 간 것은 이 전시회에 구미에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4종 로봇을 전시하고 있어서 거기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울 모빌리티 쇼, 기존부터는 자동차 전시장이었는데 우리 강수팀하고 저희들이 보고 간 것은 로봇이 어떻게 활용될지, 로봇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마지막 같이 이제 쿠팡, 여기 대부분 많이 가셨네요, 그죠? 쿠팡 대구 풀피먼트 센터에 우리가 갔잖아요, 그죠? 여기 왜 갔겠습니까? 앞으로 이커머스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쿠팡에 가서 대구가 아마 여기 아시아에서 가장 큰 메가 풀필먼트를 하더라고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풀필먼트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와서 지난 연말에 쿠팡 본사는 방문을 했어요. 근데 현장에 대구 불필요한 센터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갈까를 한번 보기 위해서 현장에 갔습니다. 제가 가본 이유는 앞으로 이런 물류 풀피먼트 센터가 대구에는 큰 게 있고 구미에 또 포항 대도시의 캠프라는 그런 게 막 돌아올 겁니다. 그런 물류를 빨리 우리가 잡아야 돼요. 앞으로 대신은 이런 온라인 물류 센터를 어떻게 잡을 건가? 그게 앞으로 지역의 경쟁력하고 앞으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서 현장을 보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기 관계자 이야기 들으니까 대구 아시아에서 가장 큰 풀피먼트 센터가 있고 7곳에 또 쿠팡 센터가 있고 또 김천에 앞으로 지을 계획이고 현재 구미에 캠프가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걸 또 빨리 짓도록 하고 더 많은 풀피먼트를 또 캠프를 우리 지역으로 빨리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쿠팡 물류가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수도권에 보면 경기도 인근에 큰 풀피먼트 센터가 있고 대도시에 작은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지역이 먼저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현장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정리하는 4차 산업기술 기술대 있어요. 기술. 제가 그냥 간 게 아니고 이걸 차례대로 가본 겁니다. 우리 일도 있고 해서 정말 차례대로 간 게 아까 제일 중요한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CES. 이거는 부거리 점령하고 있는 데죠. 여기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전시장이고 그 다음 두 번째 MWC는 망 통신회사들의 전시장입니다. 망 5G, 6G 이걸 누가 잡을 건가? 세 번째는 배터리, 인터 배터리. 그 다음 모빌리티. 모빌리티는 지금 앞으로 차도 있고 UAM도 있고 로봇도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커머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커머스도 지금 보면 쭉 옛날에 월마트가 지금 뭐 쿠팡까지 그죠? 알리바바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어떻게 보면 여기 위에 세 개 ABC, IOE, BOT카는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하고 파이버 통신망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 진짜 돈 되는 거는 전시장이고 이 밑에 두 개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모빌리티하고 MWC는 앞으로 이 커머스를 어떻게 우리가 점령할 거냐, 활용할 거냐 여기에 우리 지역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좀 보고 기술 흐름을 어떻게 정확하게 가는지 현장에 보고 우리가 거기서 뭘 할 수 있는지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보기보다도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전체 기술을 보면서 좀 여러분하고 현장을 같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아마 같이 가서 확인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못 간 사람도 있는데 다음에는 더 많은 직원이 가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생각하기에 마지막에 기술적으로 이런 플랫폼 테크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가진 테크가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것이고 이런 게 우리 지역으로 빨리 들어올 겁니다. 이런 기술들이 빨리 들어와서 활용이 되면 그 지역은 빨리 발전할 거고 이런 기술을 받아들이기가 늦으면 대응이 늦어지면 그만큼 늦어질 겁니다. 그럼 또 하나 더 이제 스포츠 하나 보겠습니다. 스포츠 이거 누구인지 아시죠? 오타니 그죠? 요새 많이 되잖아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보스턴에 내린 비 때문에 2이닝 소화에 그쳤었던 오타니 쇼헤이 통산 첫 3일 휴식 후 등판합니다. 오른쪽 한동 99마일을 찍습니다. 투아웃에서 스윙 삼진 연속 삼진 오타니 쇼헤이 떨어지는 공 배트가 나갔습니다. 멋져 파워팁 삼진 오른쪽은 이제 타자죠. 왼쪽은 투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 오타니 선수가 투수도 하면서 어떻게 저게
타자로서도 할만할까? 저는 이제 최근에 뭐 다른 바빠서 못 봤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런 선수를 이도류라고 하더라고요. 이도류. 투수도 하면서 타자도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타니가 왜 타자로서도 잘 칠까? 이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마 두 개 다를 하니까 상대방을 심정을 다 알 겁니다. 패턴을 알겠죠. 그죠? 예를 들면 자기가 타자로 들어갈 때는 투수 심정을 알 거 아닙니까? 이번에 뭐 던질 거다. 폼만 보면 대충 알 거고. 그런 양쪽을 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볼을 볼 수 있는 정확하게 어떤 패턴의 볼을 뜰 것이다. 이 볼일지 스트라이커일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전문적으로 이걸 가져낸 것에 우리 경제진흥원을 저나 우리 이루직원 여러분들이 기업을 좀 볼 수 있는 성과 노력하고 기획의 오타니가 얼마나 노력해서 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웠는지는 그 뒤에 나올 겁니다. 그냥 이런 성과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공부도 하고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 오타니가 신체 종격도 이렇게 좋지만은 어떻게 해서 저는 메이저리그에서 양쪽 다 잘하면서 성적이 좋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꿈을 만들고 실천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이걸 알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걸 다 알더라고요. 그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8구단 드래프트 1, 2, 1순위. 이거는 이런 목표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위해서 8개를 몸 만들기, 제구, 구위 이렇게 인간성, 운도 좋아야 된다. 8개의 목표, 또 세부 목표를 세웁니다. 이 세부 목표 안에 제구를 위해서 또 8가지 이렇게 하죠. 또 이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이해되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인간성 좋게 해야겠죠. 인간성. 배려, 감사, 예의, 감성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또 운 좋기 위해서 쓰레기 줍기. 그죠? 긍정적 사고, 책 읽기, 인사하기.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요. 이걸 고등학교 1학년 때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오타니가 일본 선수지만은 존경받는 이유가 한 인터뷰 할 때는 한번 보십시오. 그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인터뷰하고 자기가 우승하고 뭐 이렇게 잘 던지고 상진 잡고 해서 절대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도발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운이 좋았고 그런 식으로 정말 겸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아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받는 거죠. 아마 이 선수는 그러니까 스포츠맨 그런 거 말고 정말 인간의 내면까지 그렇게 가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경제진흥원이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할 건가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와서 우리 전략기획팀하고 계속 한 게 우리 경제진흥원이 이때까지 하고 있는 걸 좀 정리를 하자. 다 흩어져서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우리 조직원들 그렇고 뭘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걸 이제 수치로 정리하자고 해서 이렇게 수치로 정리한 겁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온 일들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수치로 정리하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중소기업 자금 지원하고 있죠. 기업 지원, 취업, 온라인 소상공인. 이거 하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하는지 몰랐잖아요. 수치로 표현해 본 겁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은행권하고 같이 해서 1조 3천억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은 1년에 2023년 목표니까 1년에 600회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취업 2,000명, 창업 100명, 온라인 매출 올해 1억, 작년에 9,000억이죠. 그죠?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2만 개, 지원 액수는 100억. 이렇게 이제 수치를 해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이걸 정리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 전략팀하고 또 각 팀별로 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케팅 팀하고 소상공인 팀하고 전략팀하고 한 서너 번 회의를 했을 겁니다. 그 회의에서 전체 통합했고 또 취업도 똑같고
동부질서, 북부질서 다 흩어져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흩어져서 하다 보니까 우리 전체 경제진흥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만들어 가야 될 것은 오늘 오후에 같이 우리 팀 빌딩을 하지만은 그러면 이 단순히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뭘까? 이 지원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뭔가 이걸 위해 우리 함께 고민을 하고 함께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결국은 이 중소기업 자동 지원하고 기업 지원하고 일자리 지원하고 마케팅은 글로벌 강소기업을 만든 거고 여기 말하는 마케팅하고 또 소상공인은 로컬 앵커 스토어로 결국 그 우리가 지원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자립해서 우리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늘 생각한 게 기업이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통 다 산업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지역에 있는 아까 말하는 좋은 기업 하나가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그 실증적인 예를 제가 보여주고자 합니다. 결국 앞으로 미래에 우리 지역에 정말 좋은 기업 성과를 가지고 그걸 잘 선택해서 기업 생태계를 만들면 그게 산업이 되고 일자리가 된다. 거꾸로 우리가 산업을 먼저 생각하고 억지로 해봐야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실질적인 예를 몇 개 보여주겠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시군 유망 기업을 발굴해서 프라이드 기업으로 만들고 여기까지 우리가 하죠. 진흥을 해서 하고 강소기업, 중견기업 만들고 이걸 경북 TP가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경제진흥원에서 시군에 좋은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프라이드 기업을 만들고 결국 TP 지원을 통해서 결국 강소기업 우리가 글로벌 강소기업이 보통 한 500억 이상이죠. 500억 이상 매출. 그러니까 지역에 이런 기업들이 많아야 됩니다. 500억 이상 매출이 되고 몸집이 이 정도 되는 기업이 있으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현황이 나옵니다. 그죠? 지금 보면 유망 기업이 이렇게 되고 지금 글로벌 강소기업이 45개입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 우리가 지원 제도를 통해서 육성한 게 45개고 실제 우리가 강소기업 매출 한 500억 되는 기업이 우리 돈에 238개 정도 됩니다. 238개.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에 한 6위 되죠. 6위 정도 될 겁니다. 6위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저는 한 500개 정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500개. 그러니까 그래 하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체계 시군에서부터 좋은 기업들을 빨리 발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군에서 있는 좋은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안 가도록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서 끌어안고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쭉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경제진흥원이고 이거는 저희들 혼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북 TP나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우리 돈에 아마 중소기업 숫자가 한 36만 3천이 됩니다. 36만 3천이고 그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조 중소기업은 3만 개 됩니다. 나머지는 다 소상공인이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중소기업으로 키우고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우는데 앞으로 우리가 모든 역량을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이런 글로벌 강소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까 또 말한 앞으로 돌아가서 기업을 볼 수 있는 기업 성과가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또 아까 미래를 보는 그런 기술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좀 실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제가 2019년도 포항 부시장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2019년도에 부시장 갔을 때 에코프로 BM 딱 하나 있습니다. 포항에. 이때는 배터리라는 걸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그렇게 이슈가 없었고 그럴 때입니다. 지금은 온 나라가 다 전 세계가 다 배터리지만 2019년도까지는 아직 배터리라는 이야기가 없었고
이게 앞으로 전기차로,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갈까? 또 전기차가 우세할까? 수소차가 우세할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생각한 것은 저는 배터리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그 미국의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하는 짓들을 봤습니다. 쭉 계획서를. 아마 일론 머스크 계획서를 내가 다 읽어봤지. 그거 보면 뭐 플랜 A, B, C까지 다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전기차를 어떻게 하고 또 배터리 대 인공지능 대 뭐 이런 거 다 발표했어요. 그때 테슬라가 이렇게 어떻게 움직일까? 이것은 결국은 그때 미국이 테슬라가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까? 중국도 그 당시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은 테슬라를 열심히 했는데 미국은 트럼프 정부 나서는 전기차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때 사실 전기차를 살린 것은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뒤에도 나오는데 중국은 우리 같으면 도 단위에 10개 도에 전기차 1000대씩을 나눠주는 그런 예산을 보조금을 통해서 보급 정책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하고 선진국이 가지고 못한 내연기관은 절대 자기들이 따라갈 수 없으니까 전기차로 미국을 이기자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하면서 결국은 오늘까지 간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거는 이게 배터리를 해야 되겠다. 근데 배터리 중에도 다 했으면 생산이 없다. 배터리 중에 앞으로 대세는 원료 확보인데 원료 확보도 확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산을 확보해서 채굴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쓰고 남은 걸 다시 리사이클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강산이 없으니까 이걸 리사이클로 가자. 그래서 리사이클 규제자의 특구를 했고 또 하나 한 것은 뭔가 하면 포항에 임대산단을 했습니다. 임대산단. 이 임대산단이 어떻게 획기적인가 하면 평당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 만 원이 아니라 5,500원. 그리고 50년 동안 그걸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 같은 테크 기업이 오면 평당 5,500원에 50년간 사업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정책으로 배터리 리사이클로 규제 혁신을 하고 임대 산전을 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게 진짜 이게 하작했는데 될까 말까 고민한 것이 그때까지 제가 제 머릿속에 계속 2019년도, 2020년도 고민한 게 테슬라가 정말 저게 성공할까? 또 하나는 이게 포항 스타일이 맞을까? 포항 스타일이 맞을까? 포항 테크가 될까? 그걸 고민했어요. 이게 어떤 산업이 뿌리 내리려면 그 지역에 맞아야 되지 억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한 것은 여러 교수님들하고 기업들하고 또 중국 현장까지 가봤어요. 지금 우리 배터리 제일 잘하는 중국이거든요. 중국 우한에 가보니까 이것은 지금 포항의 철강하고 거의 비슷하다. 공정이. 철강의 재련하고 지금 하는 2차 전지의 재련하고 거의 유사하다. 결국 철강이 하려면 포스코가 강산을 개발해서 재련을 통해서 각종 강물을 뽑아내서 이렇게 하죠. 용광로 넣어서 철을 2차 전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항 스타일이 맞고 포항 테크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투자 유치를 했죠. 투자 유치를 해서 이렇게 지금 이만큼 많은 기업들이 와가 있어요. 아까 인터 배터리 갔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포항에 땅 들어가도 지금 부지가 없어서 못 들어옵니다. 이때 에코프로 내가 2019년도 갔을 때 주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만 원. 지금 에코프로 BM이 50만 원 찍고 물적 분할해서 28만원에 거래하죠. 지금 에코프로 시총이 우리 대기업 10위 안에 들었고 7위. 지금 에코프로를 이끄는 이동채 회장은 최태원 회장보다 더 재산이 많죠. 주식은. 그렇게 큽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깊은 R&D 같은 것은 연구는 기업이 한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보배스러운 이런 백조 같은 기업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 쭉 내가 이야기한 첨단 플랫폼 테크 기업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걸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에코프로 BM은 정말 괜찮은 기업인 게 우리 배터리 기업도 여러 개 있지만은 이 에코프로 BM은 핵심 역량은 양극재를 하는데 양극재 중에도 하이니켈 양극재를. 그러니까 우리 양극재 만드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있죠. LNF 있고 포스코도 있고 LG화학도 있지만은 이 기업의 주가가 많지고 인정받는 것은 전 세계에 가지지 못한 비록 스타트업이지만은 핵심 역량 양극재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는 양극재 4대 천왕이 다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전기차에 배터리가 40% 차지하고 배터리의 40%가 양극재입니다. 그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우리 경상북도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무도 모를 건데 포항에 2개가 있고 포항에 에코프로 BM이 있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의 이름 바뀌었죠. 포스코 퓨처. 그 다음 LNF가 외관에 있죠. 외관에. 그리고 LG화학이 구미에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배터리의 제일 중요한 양극재가 경상북도에 다 포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왜 될 거냐? 지금 현재 전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인데 그 중에 배터리 기업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가 하면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배터리 삼국시대라 합니다. 옛날 고구려 백제신라처럼 여기에 좀 다시 보면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하고 이 충청까지 하면 옛날 고구려가 되는 거고 전라권, 경상권,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우리 경상북도가 포항, 구미, 대구가 합심해서 이 수도권하고 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어떻게 경상북도가 중심이 될 수 있을지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거 사실 이거 기업 현황 조사한 거 우리 신봉청 팀장하고 박용희 씨가 고생했는데 아마 이 자료 없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거니까. 그 다음 이것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우리 그 팀들하고 해서 배터리 기업을 한번 조사해보자 해서 이걸 완성한 겁니다. 쭉 아마 기업은 다 안 보일 겁니다. 그죠? 포항, 대구, 칠곡, 구미, 상주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말하는 에코프로 BM, 포스코케미칼, 양극재가 있고 또 여기에 그러니까 LNF가 있잖아요. 대구에. 그죠? 칠곡에 LNF가 있어요. 칠곡에. 그리고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내가 칠곡 군수 같으면 LNF 가가지고 이 공장 더 확대할 거예요. 그죠? 구미시에는 배터리의 장비업체들이 많습니다. 장비업체. 소재보다도. 그리고 상주에도 소재.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밸류체인이 우리 회사 정말 좋은 게 우리 경상북도는 포항은 소재 쪽으로 구미는 이렇게 장비회사가 있어요. 그 장비회사도 그냥 장비회사가 아니고 글로벌 탑 가는 장비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구미에 있죠. PNT라는 기업이죠. PNT. 우리가 말하는 지금 리비안 그 전기 트럭 만드는 회사가 있죠. 그 전기 트럭 만드는 데도 전기 트럭의 핵심이 뭡니까?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장비를 만들 수 있는 라인을 깔 수 있는 데가 구미에. 그게 그 PNT라는 기업은 칠곡에 있다가 지금 구미를 이전했죠. 본사가죠. 그런 엄청난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향후 한 20년, 30년 이 배터리가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배터리로 움직이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반도체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이 배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모르는데 저는 반도체보다도 배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터리를 돌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전기가 있어야 되고 전기를 통해서 이 배터리 충전해서 전부 움직이는 것은 다 배터리가 나가겠죠. 그래서 내가 로봇을 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성과 저성 사이에 사이버 세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왜 사이버 세상이 중요한가? 이 사이버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세상이에요. 디지털 세상. 오늘 여러분하고 이커머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커머스를 하고 있죠. 경북 쉘 페스트라고 해서 올해 목표가 우리가 1조 매출이었잖아요. 그죠? 쿠팡 이런 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경제진흥원의 고유 브랜드로 만들 건가?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가 어떻게 이커머스에 선점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케팅 팀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다른 직원들, 이 담당 안 하신 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이커머스는 아마존에서 시작해서 그것도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또 우리도 하고 있죠. 결국 아마존이 이렇게 성장하면 결국 또 중국입니다. 아마존 자체적으로 해서 자기 미국 시장을 점령하고 유럽 했죠. 결국 또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도 중국 때문에 중국의 소규모 브랜드들이 중국 셀러들이 중국의 공장에 있는 소규모 공장을 다 해서 미국, 유럽을 다 팔았죠. 그죠?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국이 규제를 하니까 이게 결국은 또 우리 내수 시장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거꾸로 우리 내수 시장은 우리 중소기업으로 팔아야 되고 그리고 넘어서 우리가 거꾸로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걸 점령 안 하면 이 시장에 이커머스 시장에 중국한테 다 뺏기고 중국은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도 쿠팡, 네이버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근데 중국은 어마무시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3년 동안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지는가 하면 중국 인구가 14억 되죠. 14억. 중국 인구 14억은 전부 핸드폰을 다 씁니다. 다 쓰고 주가가 얼마 모든 세계 물건을 다 검색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내거 구매를 정말 중국이 50만 원 똑똑해졌죠. 물적동해서 또 중국 사람한테는 한국에 대한 환상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화장품 대기업 신고도 다 팔렸는데 지금 한국의 화장품 잘 안 삽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중국 셀러들한테 내수 시장을 안 뺏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우리 경제진흥원이 타 시도보다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습니다. 선점에서 빨리 가고 있으니까 더 빨리 선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우리가 말하는 그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다 이런 우리가 말하는 식품, 농산물 이런 걸 이제 소매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리테일 시장 규모가 475조입니다. 475조. 2020년도 온라인이 220조. 그리고 50%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원래 그 변곡점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변곡점이. 원래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하고 같아지는 50%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2025년 되면 저는 온라인 시장이 60%가 될 거예요. 60%. 앞으로 오프라인에서 사고 파는 거는 거의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오프라인 가서는 물건을 보고 구매는 집에 와서 온라인을 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쿠팡을 가는 이유를 알죠. 이걸 어떻게 선점을 할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경북 쉘페스타에 11개 채널하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11개 채널하고 다 협력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떤 걸 잡아야 될지. 그래서 쿠팡을 간 이유가 쿠팡이 물류센터까지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투자해놨으니까 그 인프라를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11번가를 잡아야 됩니다. 11번가는 아마존하고 협력하고 있고 또 11번가는 무서운 게 SKT라는 통신망을 가 있잖아요. 통신망하고 아마존하고 온 이커머스가 합쳐지면 엄청난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마케팅하고 우리 경상북도가 이커머스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쿠팡과 11번가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력할지
그리고 앞으로 해외망을 어떻게 또 확대할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북 CLP에서다가 작년에 구청했고 이런 11개 채널하고 원래 1조 매출 아마 우리 마케팅에서 더 열심히 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네이버하고 새로 신규로 같이 하는데 네이버도 더 구체적으로 해서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버하고 소상공인 팀에서 소상공인들 영양교육 차원에서 입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먹개비하고 이거는 이제 키커머스, 이커머스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데 이것은 뭐 우리 지금 이제 이커머스는 새벽 배송, 로켓 배송해서 한 7시간 하면 되죠. 11시, 12시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더 빠르잖아요. 우리 음식점은 키커머스라 해서 보통 배달 한 30분 하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다 전체가 저는 이커머스로 봅니다. 다행히 우리 지금 이 채널 영상 우리 배송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플랫폼을 이 스타트업하고 어떻게 협업을 해서 우리 지역을 더 뻔하게 우리 보이지 않는 디지털 물류를 만들 건가? 그리고 여기서 무슨 비즈니스를 만들 건가? 그런 걸 끊임없이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하는 게 이 대형 플랫폼에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이 플랫폼에 얹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역량을 키우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온라인 셀러 양성 또 지역 특화 상품하고 해서 하는 협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로컬 스타트업이 다비닥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청년 경제팀하고 이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스타트업을 지금 로컬 스타트업을 청년 창업을 시키고 있잖아요. 정주 차원에서 하고 있고 창업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을 어떻게 지역에 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건가 그런 쪽에 우리가 오늘 또 오후에 시간을 통해서 좀 고민을 함께 나눠주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경북 청춘 드림 사업은 외부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머물게 정착시키는 거고 이거는 우리 지역 청년 신창사는 좀 창업에 초점을 맞춰서 중기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세 개를 같이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세 개 프로그램 조금씩 특성이 달라도 해 나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 역량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북부지소에서 많은 고생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뭐 북부지소는 인원도 적고 어려운데도 이걸 맡아서 열심히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창업, 정주하는 청년들이 2, 3년 지원받아서 우리 품을 떠나더라도 이 지역, 우리 지역에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함께 고민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보면 이미 잘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로컬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하늘 목장이 있고 칠곡 이거는 칠곡 성주에 있고 이거는 칠곡 외관에 있죠. 벌써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합니다. 우리 하늘 목장도 가보니까 주말에는 거의 뭐 자리가 없을 정도고 허처는 원래 한 10만 명 정도 온다거든요. 단순히 수제 버거 하나 만드는데 왜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 경영 노하우를 우리가 좀 배우고 이 사람들을 좀 응원하고 좀 더 로컬 중심의 프랜차이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두 군데 가서 깜짝 놀란 것은 결국은 수제버거는 똑같은데 대구에도 수제버거 있고 칠곡에도 있는데 뭐가 다를까? 여기는 진짜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수제버거 자체가 건강하고 자기 애한테 줄 수 있는 수제버거고 근데 가보면 그 공간 자체도 요새 말하는 젊은 남성이 맞는 그런 공간이라서 엄청나게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갑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 목장도 오고 SNS를 엄청나게 하는 SNS 연간 10만 명을 끌어들인다면 수제버거 맛있다고 끌어들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뭔가 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콘텐츠도 있고 뭔가 다른 SNS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이럴 마케팅 하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홍보하듯이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 부부 대표의 꿈은
경상북도에 체인점을 하나 더 내는 거고 또 전국에 체인점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지원팀하고 같이 해서 이런 사업 청년들이 아까 말하는 결국은 지금은 하나의 스토어지만은 로컬 앵커 스토어를 해서 전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는데 아까 말하는 모빌리티가 시작이 되겠잖아요. 모빌리티. 아까 말한 모빌리티에는 전기 자율주행차가 있고 UAM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경상북도 제가 경제지원에 구미 있잖아요. 구미에서 뭘 할 건가? 잡은 게 서비스 로봇입니다. 서비스 로봇. 그래서 왜 갑자기 경상북도에서 구미에서 로봇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우리 지역에서 이미 로봇을 시작한 스타트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CES부터 MWC 계속 만났던 게 하정우라는 베어로보틱스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대표가 이미 구미에서 인탑스에서 이런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클로이 로봇을 만들고 있고 구미에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4종 로봇을 만들고 있고 포항에 협동 로봇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벌써 엄청난 로봇 기업들이 구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이 로봇 연구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초기 시장을 어떻게 시장을 만들어줄까? 우리가 소상공인 정책팀을 가있잖아요. 소상공인 지원본부가 있잖아요. 이 로봇들을 소상공인 그런 스토어에 보급하는 걸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하고 에어로빅스하고 구미시장하고 MO를 했죠. 앞으로 이런 보급 사업을 통해서 로봇 산업을 구미에 만들겠다. 그래서 원래 300대 앞으로 해서 연간 한 5년 동안 1000대 정도를 우리 경북에서 팔아줄 생각입니다. 그래 팔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로봇을 구미에서 많이 생산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로봇 중소기업들이 구미에서 하나하나 나올 겁니다. 벌써 로봇 하자는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미 중심으로 서비스 로봇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아까 똑같은 게 제가 포항에 있으면서 배터리가 포항 스타일이 맞을까? 이게 포항 테크가 될까 고민했듯이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로봇이 구미 스타일이 맞을까? 구미 테크가 맞을까? 그래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스마트폰 기술이 카메라, 배터리가 결국은 서비스 로봇 가고 서비스 로봇이 전기 자율주행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잘하면 앞으로 자율주행차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북도 구미시 공무원들을 만나서 계속 제가 만나면 서비스 로봇 해야 된다. 제가 2019년도에 포항 가서 배터리 했듯이 지금은 만나면 서비스 로봇. 이걸 해야만이 구미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서 이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ESG입니다. ESG. 앞으로 회의도 하고 도에서도 회의를 했는데 우리 진흥원이 ESG의 전문 기관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ESG를 실천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한테 ESG가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이제 시작 단계니까 우리가 ESG 전문위원회를 만들고 또 우리 조직 안에 ESG 전문가를 좀 채용을 하고 해서 우리가 ESG 전문기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좀 그런 함께 고민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총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글로벌 강소기업, 로컬 앵커 스토어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 생각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한 500개 정도, 매출 500억 하는 기업 500개. 그리고 그 다음 로컬 앵커 스토어, 우리 소상공인들을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로컬 앵커 스토어로 만드는 거 500개. 그 다음 이커머스 ESG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경북 스타일, 경북 테크에 맞는 이런 기업들을 좀 집중해서 육성하자. 배터리 서비스 로봇, 푸드테크.
결국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단으로 하는 다른 기업도 있는데. 근데 이런 기업이 앞으로 청년들이 일할 곳이고 미래 산업이니까 좀 다른 기업도 있지만은 이런 데 집중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선점하고 그래야만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시 돌아가면 아까 이제 관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관상. 우리가 파도를 보지 말고 바람을 봐야 된다. 아까 이제 우리 여러분과 같이 전 세계 박람회를 다니면서 기술을 쭉 봤습니다. 그 기술에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하는 그 기술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겁니다. 그 기술 중에 뭐를 잡을 건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수많은 기업 중에 기업을 볼 수 있는 기업 성과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연말까지 여러분하고 또 토론하고 또 더 많은 전시장 가고 기업들 만나면서 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딱딱한 내용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 아마 남은 프로그램이 네이버에서 와서 아마 네이버에서는 제가 네이버를 지난 3월달에 갔는데 그 마케팅 스몰 브랜드 마케팅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냐 싶어서 오늘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네이버 1784에 로봇을 보러 갔거든요. 그 네이버는 빌딩 안에 전부 로봇 100대가 돌아다닙니다. 완전 로봇이 모든 서류를 다 갖다주고 점심 도시락도 로봇이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로봇 보러 갔다가 우리를 로봇 네이버 1784 빌딩을 소개해 준 분이 스몰 브랜드 팀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청했습니다. 그걸 아마 아까 이야기한 이커머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브랜드로 만들고 할까 그런 좋은 인사이트를 줄 겁니다. 그리고 또 오후 시간에는 전략기획팀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 나름대로 수치화시킨 경제진흥원이 나아갈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요새 스타트업에 대한 OKR 도전적인 목표를 만들어서 아까 오타니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천할 건가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이니까 좀 똑똑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경제진흥원이 어떻게 나아갈 건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알고 일을 해야 좋지 싶어서 좀 길지만은 이야기를 들었고 오후 시간에는 좀 재밌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